김 선생님, 요즘 분위기가 좀 달라지셨네요. 피부과라도 다녀오셨어요. 분당의 노인복지관에서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그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져서 반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비싼 곳에 갈 여유는 없어요. 그냥 작은 비결이 있을 뿐이에요. 확실히 김 선생님의 입가와 코 옆 주름이 예전보다 훨씬 옅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얼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러고 보니 왠지 피부가 부드럽고 가벼워진 것 같아요. 뭘 쓰시는 거예요? 하고 조심스럽게 묻자 김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며 그 비밀은 다음에 알려줄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 동네 약국에서 8,000원 정도에 산 바셀린을 막 사용하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랐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싼 걸로 효과가 있다고요. 저는 매달 30만 원 정도 고급 화장품에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짐작하는 바가 있지 않으신가요? 거울 앞에 서서 날마다 늘어가는 주름을 보며 이 비싼 화장품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불안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지금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분명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박진우, 현재 85세의 전직 피부과 의사입니다. 50년간의 현역 시절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방법이 있습니다. 75세인 최 여사님이라는 환자는 이 방법을 3개월 계속했을 뿐인데 손주에게 젊어지셨네요 라는 말을 듣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비밀이야말로 바셀린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바르기만 해서는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별한 바르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면 아무리 계속해도 아까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중요한 사용법을 놓친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비싼 화장품에 돈을 계속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 회사들은 결코 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쌓아온 바셀린에 관한 지식 미용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되지 않았던 비밀을 모두 이 영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피부 인생을 바꿀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1장 화장품 세계의 비밀. 왜 바셀린은 기대를 뛰어넘는가? 먼저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일 하나를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 제가 뉴욕에서 미용 의료 연수를 마친 직후의 일입니다. 한 대형 화장품 회사로부터 서울 본사로 초청받아 자문위원으로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연구원 중 한 명이 호화로운 장식이 된 유리병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것이 저희의 최신 보습 크림입니다. 판매 예정 가격은 한 병에 120만 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주성분은 무엇입니까? 기술 책임자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순도의 바셀린 즉 페트롤라툼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마케팅의 예술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 비싼 크림의 내용물은 사실 누구나 약국에서 1만 원 이하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성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일산에 사는 70세 환자이신 이경자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매달 50만 원 이상을 안티에이징 화장품에 썼지만 피부는 날마다 건조해지고 입가주름으로 고민하며 거울 보는 것조차 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셀린을 권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싼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3개월 후 다시 내원한 그녀의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놀랐어요. 손주가 할머니 미용시술 받았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바셀린이 그토록 효과를 발휘하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나이가 든 피부의 가장 큰 문제는 수분 손실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것은 콜라겐이나 비타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수분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셀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뚜껑처럼 작용하는 것이죠. 저는 종종 환자에게 이렇게 비유합니다. 김이 나는 찻잔을 떠올려 보세요. 뚜껑이 없으면 수분은 금방 증발해버리겠죠.
바셀린은 그 뚜껑으로서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는 것입니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바셀린은 피부로부터의 수분 증발을 최대 98%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급 화장품으로도 좀처럼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여기서 부디 한번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피부 관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써오셨습니까? 그 결과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까? 오늘 당신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진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바셀린은 피부를 바꾸고 노화에 대한 마음까지 바꿔줄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피부와 지갑이 분명 감사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셀린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 장에서 전해드릴 특별한 사용법을 도입하면 효과는 2배 아니 3배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발견해야 할 가치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요. 제2장 바셀린의 효과를 3배로 높이는 4가지 조합법. 박 선생님 바셀린을 사오긴 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전화를 준 것은 강원도 시골에 사는 75세의 옛 환자분이신 윤 여사님이었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기대와 망설임이 뒤섞인 듯한 울림으로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윤 여사님은 꼼꼼한 분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피부의 미세한 변화에도 민감한 타입입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 여사님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바셀린의 힘을 믿고 사용을 시작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정작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5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바셀린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었던 4가지 조합법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밝고 자신감 있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담아서 조합일 미용 에센스 플러스 바셀린. 어느 날 68세의 오정숙 씨가 우울한 모습으로 내원했습니다. 선생님, 손주가 비싼 히알루론산 에센스를 사줬는데 써도 피부가 계속 건조해요. 저는 오정숙 씨의 피부를 보고 즉시 원인을 알았습니다. 수분이 달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알루론산은 물을 끌어당기는 힘은 있지만 제대로 뚜껑을 덮지 않으면 수분은 계속 증발해버립니다. 마치 뚜껑 없는 찻잔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에센스를 바른다. 1분 정도 기다린다. 쌀 한 톨 크기의 바셀린을 손가락 사이에서 데운 후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바른다. 1개월 후 오정숙 씨는 환한 미소로 다시 내원했습니다. 같은 에센스인데 이제는 피부가 탱탱해서 50대 시절 같아요. 이 방법은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으로 공기가 건조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싼 에센스도 마지막 뚜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부디 이 한 단계를 잊지 마세요. 조합이 레티놀 플러스 바셀린. 73세의 정미영 씨는 따님이 해외에서 보내준 레티놀이 든 크림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바른 후에 빨개지고 따끔거려요. 하지만 주름에 효과가 있다고 들어서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돕는 회춘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령자의 얇아진 피부에는 자극이 너무 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용법을 추천했습니다. 레티놀을 소량 바른다. 20, 30분 기다려 피부가 진정되면 아주 얇게 바셀린을 덧바른다. 1개월 후 정미영 씨의 피부는 붉은기 없이 토닉균이라고 밝아졌습니다. 레티놀이 이렇게 편안한 거였군요. 주의점 레티놀은 밤에만 사용하십시오. 낮에 사용하면 자외선으로 피부가 자극받기 쉽습니다. 조합삼 미백 에센스 플러스 바셀린. 제 아내 김지혜 82세는 몇 년 전까지 깊은 기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알부친과 비타민C가 함유된 미백 에센스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백 에센스를 바른다. 5분 정도 기다린다. 바셀린을 얇게 덧바른다. 아내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부드럽게 크림을 바르며 80년 넘게 고마웠어. 내 피부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3개월 후 기미는 눈에 띄게 옅어졌고 이웃들로부터 사모님 해마다 젊어지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색소 침착이나 기미가 신경 쓰이는 분은 이 방법을 미소와 함께 시도해 보십시오. 피부가 그것에 답해줄지도 모릅니다.
조합사 달팽이 크림 플러스 바셀린. 달팽이 크림은 피부 복원 및 진정 효과로 인기가 있지만 어느 시점부터 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분이 피부에서 너무 빨리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동료 현재 81세인 그는 10년 이상 계속해온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달팽이 크림을 바른다. 몇 분 후 바셀린을 얇게 덧바른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부의 복원력이 지속되고 탄력과 생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는 늘어가도 피부는 늙는 것을 잊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4가지 방법의 공통된 핵심 포인트는 바셀린이 뚜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용 성분도 그대로 두면 공기 중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하지만 바셀린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효과를 가두어 피부에 머물게 해줍니다. 포인트는 다음 3가지입니다. 얼굴 전체의 쌀, 한 톨 크기의 양으로 충분, 부드럽게 골고루 바를 것. 사용은 밤에만. 낮에는 먼지가 붙기 쉬워지기 때문.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 선택해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조용한 밤 스킨케어를 하며 피부에게 고마워라고 말을 걸어보세요. 아주 작은 습관이 당신의 매일을 부드럽고 밝게 바꿔나갈 것입니다. 제3장 놓치기 쉬운 노화 포인트 바셀린으로 관리해야 할 6것. 제가 인천의 병원에서 봐온 고령 환자는 수천 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전 어느 날, 당시 79세의 고은자 씨가 조금 곤란한 표정으로 내원했습니다. 박 선생님 비싼 화장품도 써봤고 여러 가지 회춘 시술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손이나 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고은자 씨는 조금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씻기만 하고 특별한 관리는 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젊은 의사들에게 전하는 말을 그녀에게도 전했습니다. 얼굴은 꾸밀 수 있는 곳이지만 손과 목은 나이를 말해주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얼굴 스킨케어에는 열심이지만 사실 목선, 팔꿈치, 무릎, 귀뒤, 눈 주위 등 노화가 눈에 띄기 쉬운 곳일수록 무방비 상태로 방치됩니다. 왜 이 부위들이 빨리 노화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피부가 얇고 수분이 쉽게 손실되며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 82세는 40대 시절부터 제 조언을 지키며 매일 밤 손과 목 귀뒤를 정성껏 관리해 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지금도 70대 초반 정도로 보인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바셀린과 아주 작은 습관으로 변화는 놓치기 쉬운 6가지 노화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1. 목. 당시 74세였던 임선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목이 이렇게 주름투성이 일 줄은 몰랐어요. 얼굴 관리는 많이 듣지만 목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목 피부는 얼굴보다 얇고 피지선도 적어 건조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목에도 평소처럼 에센스를 바른다. 그 위에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바셀린을 얇게 덧바른다. 매일 밤 자기 전에 할 것. 1개월 후 임선희 씨의 목은 촉촉하고 매끄러워져서 파인옷도 마음 편히 입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2. 손. 77세의 박영희 씨는 손주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내원했습니다. 선생님, 사진에 손이 나오는 게 부끄러워요. 주름과 혈관이 두드러져서요. 저는 아내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기 전에 손에 보습크림을 듬뿍 바른다. 그 위에 바셀린을 얇게 덧바른다. 면장갑을 끼고 하룻밤을 보낸다. 불과 일주일 후 박영희 씨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10년 전 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또한 일주일에 2번 바셀린을 두껍게 바르고 30분만 장갑을 끼는 핸드팩도 추천합니다. 상상 이상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3. 팔꿈치와 무릎. 골프를 좋아하는 김명수 씨 당시 76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바지 입는 게 부끄러워졌어요. 무릎은 거무칙칙하고 까칠까칠해서요.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목욕 후 아직 피부가 축축할 때 바셀린을 바른다. 자기 전에는 조금 더 넉넉하게 다시 바른다. 2주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놀랄 만큼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다시 반바지 입고 다닙니다. 팔꿈치와 무릎은 마찰과 건조에 약하기 때문에 매일 보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귀 뒤와 귓불. 귀 뒤가 처지면 얼굴 전체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준 환자의 따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 사람 귓불이 쭈글쭈글해서 얼굴이 엄청 늙어 보였어. 실제로 귓불이나 귀 뒤는 나이가 드러나기 쉬운데도 놓치기 쉽습니다. 대책은 간단합니다. 에센스나 바셀린을 바를 때 이 부분도 잊지 않는 것. 특히 밤에 아주 조금이면 괜찮습니다. 여기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얼굴 인상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5. 입가와 입술. 82세 신민자 씨로부터의 질문입니다. 선생님, 입 주변 주름이 깊어져서 웃는 게 부끄러워요. 입가는 말하고 먹고 표정을 짓는 등 하루에 수천 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부위입니다. 관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기 전에 입술과 입 주변에 바셀린을 두껍게 바른다. 하룻밤 그대로 두고 아침에 부드럽게 씻어낸다. 1개월 후 신민자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자신감이 돌아왔어요. 6. 눈가. 아내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뺨이나 이마가 아니라 눈가에 나타나는 거야. 그 말 그대로입니다. 미세한 주름 처진 눈꺼풀. 그것만으로도 실제보다 늙어 보입니다. 눈가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아이크림을 바르고 1분 기다린다. 약지에 쌀 한 톨 크기의 바셀린을 덜어 톡톡 가볍게 두드리듯 바른다. 절대로 문지르지 않는다. 눈가는 매우 섬세하므로 양은 적게. 하지만 매일 밤 계속하면 젊음을 유지하는 강력한 아군이 됩니다. 공통점, 그것은 지속성. 78세의 한미숙 씨는 처음에는 별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계속했더니 피부가 부드러워져서 딸에게 백화점에서 파는 비싼 화장품 써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스킨케어에 필요한 것은 비싼 도구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끈기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한쪽 손에만 바셀린을 발라보고 1개월 후에 양손을 비교해 보세요. 분명 놀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용법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나기 쉬운 분들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과 금기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사장 바셀린을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주의점.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미용법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비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셀린에도 해당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성 피부이거나 여드름이 나기 쉬운 체질이거나 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무겁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이 장은 바로 당신을 위한 내용입니다. 서울의 병원에서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70이 넘었는데도 아직 얼굴이 번들거려요. 바셀린을 써도 괜찮을까요? 질문해준 분은 75세의 윤경희 씨. 스킨케어에 매우 신경 쓰는 분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피부를 꼼꼼히 진찰한 결과 나이와 상관없이 지성 경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현재 85세인 저 자신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마나 코가 번들거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셀린은 훌륭한 보습제이지만 사용법을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지성 피부인 분은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말 것. 오랫동안 저를 찾아주시는 이민준 씨의 예입니다. 그는 제 조언을 무시하고 바셀린을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발랐습니다. 그 결과 불과 일주일 만에 이마와 코에 작은 여드름이 대량으로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성 피부는 원래 피지 분비가 많습니다. 거기에 바셀린이라는 강력한 뚜껑을 덮어버리면 모공이 막히기 쉽습니다. 올바른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나 턱 T존에는 바르지 않는다. 건조하기 쉬운 뺨이나 눈가 유존에만 아주 얇게 바른다. 이 방법으로 바꾼 후 이민준 씨의 피부는 열흘 정도 만에 안정되고 밝아졌습니다. 둘째, 여드름 위에는 바르지 말 것. 72세의 강말자 씨로부터의 질문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서
턱에 난 여드름에도 바셀린을 발랐는데 오히려 악화됐어요. 저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드름은 모공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그 위에 바셀린을 바르면 피지배 출구를 더욱 막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주변의 건조한 부분에만 바른다. 빨갛게 부어오른 부위, 고름이 있는 부위는 피한다. 이 방법은 건조한 부분은 보호하면서도 여드름 악화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24세 손녀도 이 방법으로 건조함과 여드름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셋째, 바셀린 플라스티트리 오일의 병용. 오랜 환자이신 송문호 씨는 여드름과 건조함 모두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관리법을 제안했습니다. 바셀린 소량의 티트리 오일을 한두 방울 섞는다. 빨갛게 부어오른 여드름을 피해 건조한 부분에 부드럽게 바른다. 티트리 오일에는 천연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셀린과 조합함으로써 수분을 유지하면서 청결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2주 후 송문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보고했습니다. 까칠함도 없어지고 여드름도 진정됐어요. 넷째, 연고위에 바셀린으로 보호막 만들기. 제 동료 의사인 김 선생은 마스크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턱에 습진이 생겨 곤란해했습니다. 약을 발라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건조해지고 빨개져요.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평소처럼 약을 바른다. 그 위에 아주 얇게 바셀린을 덧바른다. 그러자 3일 후에는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바셀린은 약의 증발을 막고 피부에 오래 머물게 하는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알레르기 테스트를 잊지 말 것. 84세의 황 여사님은 바셀린을 발랐더니 조금 빨개졌다고 하셨습니다. 바셀린에 대한 알레르기는 매우 드물지만 만약을 위해 패치 테스트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팔 안쪽이나 귀 뒤 등 피부가 얇은 부분에 소량 바르고 24시간 사만지를 보며 붉은기나 가려움이 없는지 확인한다. 단 하루 만에 예기치 않은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많이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저 자신도 옛날에 바셀린을 듬뿍 발라 얼굴이 온통 끈적거리고 가려움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얼굴 전체에 쌀 한 톨 크기로 충분. 사용은 밤에만. 낮에는 먼지나 피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바셀린은 자연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훌륭한 보습제이지만 피부에 맞는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끈적거리거나 여드름이 생겼다며 바셀린을 피해왔다면 오늘부터는 그 이유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알았을 겁니다. 다음에는 제가 50년 이상에 걸쳐 환자들에게 전해온 밤의 스킨케어 루틴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올바르게 하면 단 1개월 만에 10년은 젊어진 듯한 피부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을 알고 난 후에도 늦지 않습니다. 부디 다음 장을 기대해 주세요. 제5장 단 10분으로 피부 나이가 10년 젊어지는 밤의 바셀린 케어. 제가 대구의 병원에서 처음 국화씨 76세를 만났던 날을 지금도 잘 기억합니다. 조금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80이 다 됐는데 이제 와서 피부 관리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늦었겠죠. 저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소중히 여기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92세까지 현역을 지킨 은사이신 이석현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하시던 말씀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놓아버리는 순간 사람은 정말로 늙는 것이다. 은사님은 90세가 넘어서도 이른 아침에 몸을 움직이고 매일 밤 피부 관리를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젊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답게 늙어가기 위한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국화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한 달만이라도 시도해볼게요. 6개월 후 다시 내원한 국화씨의 손은 통통하고 부드러워졌고 목주름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쁜 듯이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잡고 할머니 손이 아기처럼 부드럽네 라고 했어요. 동생에게서는 미용 클리닉 단인이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5,000원도 안 하는 작은 바셀린 병과 매일 밤단 10분의 습관으로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늘 밤단 10분, 그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것은 제가 50년 이상의 임상 경험으로 많은 환자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실천해온 밤의 바셀린 케어 6단계입니다. 순서는 매우 간단하지만 순서와 지속이 효과의 열쇠가 됩니다. 밤의 바셀린 케어단 6단계. 1단계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기. 뜨거운 물은 피한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장벽을 파괴하고 건조를 촉진합니다. 약간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땀이나 먼지를 씻어냅시다. 2단계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완전히 말리지 않는다.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가 다음 미용 성분이 피부에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3단계 가지고 있는 에센스나 스킨을 바른다. 있으면 오케이. 비싼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피부에 맞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분은 2단계를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4단계 2분 정도 쉬기. 심호흡하며 휴식. 에센스가 스며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봅시다. 그 마음의 평온함이야말로 피부와 마음의 회복력을 끌어냅니다. 5단계 쌀 한 톨 크기의 바셀린을 손가락으로 데워 부드럽게 바르기. 얇고 부드럽게 마치 아침 안개처럼 아주 얇은 막을 상상해 보세요. 팔자주름이나 눈과 이마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분은 조금 두껍게 발라도 괜찮습니다. 6단계 얼굴 외에 나이가 드러나기 쉬운 곳도 있지 않기에 목은 아래에서 위로 바르는 것이 포인트. 손등 팔꿈치 무릎 입술과 입 주변 귓불과 귀 뒤. 눈가는 아주 소량을 약지로 부드럽게 톡톡. 왜 순서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셀린을 쓰고 있는데 별 변화가 없다고들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찬물로 세수했다거나 바셀린을 너무 많이 발랐다거나 목등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 이런 작은 차이로 효과가 반감되는 것입니다. 1년 후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감사하기 위해 아내가 자주 말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감을 위해 피부를 가꾸는 거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외부 자극 건조, 세균 먼지 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 10분이야말로 몸과 마음 그리고 존엄성에 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밤 자기 전에 한쪽 손에만 바셀린을 바른다. 1개월 후 양손을 비교해 봅시다. 분명 놀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이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셀린 하나와 작은 습관, 그것이 당신의 피부, 당신의 마음, 그리고 당신다움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디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밤의 관리를 자신을 위한 선물로 만들어 갑시다. 50년 이상에 걸쳐 수천 명의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해온 제가 깊이 실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고급 화장품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르고 작은 습관을 매일 꾸준히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하룻밤 만에 극적으로 피부가 변하는 마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무리 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하면 70세를 넘어서도 80세를 넘어서도 피부는 당신에게 응답해 줍니다. 그럼 그 10가지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곁에 있는 간단한 방법들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피부와 마음을 가꾸는 10가지 방법. 함께 보시죠. 1. 쌀뜨물로 세안하기. 예로부터 한국 여성들은 화장품이 아직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절에도 버려질 쌀뜨물을 피부를 가꾸는 마법의 물로 활용해 왔습니다. 쌀에는 비타민 B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쌀을 씻으면 그것들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 희뿌연 쌀뜨물은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고 밝고 정돈된 피부로 만들어주는 자연의 스킨케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씻은 물로 먼지를 제거한 후 두 번째 쌀뜨물을 사용합니다. 이 쌀뜨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씻은 후 바로 수건으로 닦지 않고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리면 에센스처럼 피부에 스며듭니다. 2. 손이 아닌 거품망으로 세안하기. 세안제 옆에 작은 거품망이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피부를 강하게 문지르지 않고 풍성한 거품으로 부드럽게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한국 여성들은
세안을 피부를 소중히 다루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곱게 거품을 낸 거품이 모공 속 노폐물까지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자극을 줄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재생력이 떨어진 피부에 최적입니다. 사용 팁: 세안젤을 소량물을 묻힌 거품망으로 공기를 포함시키며 거품을 내면 구름 같은 풍성한 거품이 완성됩니다. 3. 해초팩으로 자연스러운 탄력과 수분을. 해초는 한국인의 식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건강식품이지만 사실 천연 화장품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건조시킨 해초를 가루로 만들어 따뜻한 물과 소량의 올리브 오일을 섞어 팩으로 사용합니다. 이 팩은 아연, 마그네슘, 요오드 등 바다의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 복원, 탄력 증진, 자연스러운 미백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입가나 뺨의 칙칙함이 신경 쓰이는 분은 부드럽게 불린 해초를 직접 붙이면 더 높은 효과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4. 녹차를 마시고 차십 활용하기. 매일 한 잔의 녹차는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자외선이나 피부 트러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시고 남은 차십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차십 찌꺼기에 꿀과 미지근한 물을 섞어 페이스트를 만들어 15, 20분 정도 얼굴에 올리면 모공이 조여지고 피부결이 정돈됩니다. 만약 차십이 번거롭다면 녹차 가루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요거트나 알로에 젤과 섞으면 바쁜 날에도 손쉽게 영양팩을 할 수 있습니다. 5. 식사는 질과 균형을 소중히. 한국 가정식에는 안전하고 신선하다는 기본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여드름이나 칙칙함 없는 피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채소, 해초, 콩, 생선밥, 이것들이 소화를 돕고 내면에서부터 피부 상태를 조절해줍니다. 실천하기 쉬운 포인트: 튀김이나 단 음식은 줄이고 건미역을 된장국이나 샐러드에 더하는 것만으로도 일주일 정도면 피부 상태가 달라졌다고 실감하는 분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 있는 작지만 확실한 습관이야말로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6. 콜라겐 보충하기. 30세를 넘으면 피부의 콜라겐 양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세가 될 무렵에는 원래 콜라겐의 절반 이상이 손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들은 일상 식사에서 의식적으로 콜라겐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뼈, 국물 등풀은 생선, 닭 껍질, 나아가 젤리 타입이나 드링크 타입의 콜라겐 보충제 등을 활용합니다. 포인트: 콜라겐은 최소 2-3개월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체질에 맞는 것을 찾아 꾸준히 섭취합시다. 7. 동백기름. 옛날부터 한국의 여인들은 동백기름을 피부나 머리카락 관리에 사용해 왔습니다. 이 오일은 매우 침투성이 높아 끈적이지 않고 특히 겨울의 건조한 계절이나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적합합니다. 동백기름은 피부를 부드럽게 보습하고 환경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사용법: 손바닥에 2-3방울 떨어뜨려 양손으로 데운 후 얼굴에 살며시 눌러준다. 특히 피부가 건조한 날이나 햇볕에 탄 날 밤에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8. 반신욕과 온천. 한국의 온천 문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온천수에 포함된 유황,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수면의 질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목욕은 마음과 몸과 피부를 가꾸는 종합적인 미용법인 것입니다. 만약 근처에 온천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집 욕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조용히 50분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피부와 마음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9. 매일의 부드러운 페이스 마사지. 얼굴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처짐을 방지하며 탄력을 되찾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국 여성들은 안에서 바깥으로, 아래에서 위로 방향에 주의하며 마찰을 피하기 위해 오일이나 크림을 사용하면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간단한 방법: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담가 데운 후 눈가나 뺨을 가볍게 쓰다듬듯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하기. 맑은 날뿐만 아니라 흐린 날에도 자외선 UV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성들은 양산 마스크, 넓은 책모자 등으로 확실하게 피부를 보호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짧은 외출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합시다. 밖에 오래 있을 경우 2, 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야말로 매일의 노화를 늦춰주는 열쇠입니다. 마법처럼 젊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성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증명해왔듯이 작고 조용한 습관을 정성껏 계속함으로써 사람은 나이를 넘어 빛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뜨물로 세안하는 것, 밤에 느긋하게 족욕을 즐기는 것. 그것들 모두가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단 하나의 작은 관리라도 당신의 피부는 반드시 응답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피부는 매일 당신에게 사랑받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다면 굳이 댓글로 당신의 감상이나 실천하고 있는 관리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건강과 미용을 주제로 한 60세 이상 여러분을 위한 채널 인생의 지혜,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한 번의 구독이 저희의 매일의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신가요? 각자 다른 공간, 다른 시간 속에서 저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언제나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기를, 그리고 작은 행복이라도 꼭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댓글도 좋고 메시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